먼저 고조선은 거기 너희도 빈칸 채우면서 하면 됩니다. 누가 세웠죠? 단군이라고 쓰는데 첫 번째 빈칸 단군이 건국했지. 무슨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성립했죠? 고조선 무슨 문화 배경으로 세워진 나라야? 청동기예요. 청동기예요. 청동기. 이거 알아야 돼. 청동기. 이거 틀린 애들이 꼭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 색칠한 부분이지. 지금 여기 쌤이 빗금을 쳐놨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예전 고조선의 영역이라고 추측하는 곳인데 여기서 발견된 유물이 3개 있어요. 1번, 2번, 3번 있지? 이거 중요한 거니까 너희도 빨간색으로 바꿔 드시고. 첫 번째는 무슨 형 동검? 비파형. 오케이. 비파형 동검. 두 번째는 무슨 토기? 미송리식 토기. 민문이 아니고요. 미송리식. 아이고. 우리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네. 손잡이 이렇게 있는 꽃병처럼 생긴 아이다. 세 번째는 무슨 식 고인돌? 탁자식. 탁자식 하면 이게 왜 탁자식이었지요? 탁자처럼 다리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길고 위에 이렇게 얹어놓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주로 북방식 고인돌이고 다리가 농다리. 얘네가 북방식이고 여기 남쪽에 요런 데서도 고인돌이 많이 있어. 우리나라는 여기 남쪽은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바둑판식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건 몰라도 되고 여기는 길쭉한 롱다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 3개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발전 보자. 발전에서 중국에서 얘가 와가지고 집권을 했죠. 누가 집권했어? 누가 와서? 위만. 그렇지. 위만이 와서 위만이 집권을 했는데 얘가 여기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중국 사이에서 가운데에서 무역을 연결해 줬어. 그게 무슨 무역이라고 할까요? 무슨 무역? 중개무역. 중개무역. 중간에서 가운데 중자예요. 연결할 개자야. 개. 그래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나 쌤 빈칸 위주로 쓰니까 너희가 프린트 잘 보면서 쓰면 됩니다. 중개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얘네가 계속 가운데서 돈을 버니까 중국 한나라가 빡친 거야. 중국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싸웁니다. 그래서 무려 100년 동안 이건 없는 거예요. 100년 동안 싸우는데 우리가 저항을 했지만 끝내 우리가 이제 멸망. 우리가 졌어요. 패배했어요. 한나라한테.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군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거 있어. 단군 이야기는 일단 건국 이념이 있지요. 무슨 인간? 홍익인간. 첫 번째 빈칸. 홍익인간. 뭐 다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정제 빼고 다 까먹었나 보네. 홍익인간이 뭐냐면 몰랐던 애들 하나만 써놓자. 뜻에다가. 뜻은 여기 프린트에 없어요. 널리 앉아. 인간을 써놓으세요.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위에다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고조선 복습하고 있어. 가 건국 이념이에요. 들어봤지? 초등학교 때 배웠지. 그치. 배웠지네. 홍익인간 빈칸 있어요? 그 이념. 뭐뭐의 이념 있지. 네. 거기가 홍익인간 써야 돼요. 오케이. 두 번째. 단군 이야기를 통해 무슨 사회인 거 알 수 있냐면 그렇지. 계급사회. 신분이 나눠졌다는 거. 또 뭘 짓는 사회냐면 농업사회. 이거 알 수 있는 구절 생각납니까? 비, 바람, 구름의 신하를 데리고 와서 어쩌고 학교에서 배웠지? 그런 거. 그게 농업사회야. 계급도 있었고요. 세 번째. 부족 간의 연맹 다음에 이걸 써야 돼. 무슨 일치 사회? 그렇지. 이거 재정일치가 무슨 뜻인지 알죠? 재는 뭐 할 때 제자예요? 재는 뭐 할 때 제자일까? 제사. 정은 정치. 그럼 제사와 정치가 한 개라는 뜻이잖아. 이게 뭔 소리냐면요. 이건 옆에다가 살짝 쌤은 빼서 쓸게요. 너희들 하나만 쓰세요. 단군왕검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단군왕검이라는 이름. 단군과 왕검의 뜻이 다 다르게 있어. 단군이 뭐냐면 제사장이란 뜻이었어. 그 당시. 제사장. 왕검은 말 그대로 큰 칼이잖아. 그치? 싸움 잘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지배자라는 거지. 이게 정치적인 지배자라는 거죠. 그래서 단군왕검이란 이름을 통해서 이 국가의 지배자는 지가 제사도 지내고 지가 정치적인 리더이기도 했던 거예요.
알겠지? 다시 재정이치라는 말 자체를 일단 이해해야 돼요. 제사와 정치가 한 사람치가 다 해먹는다. 근데 그 제사가 단군이란 뜻이 있고 큰 칼 이게 정치적 의미가 있다. 이런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에 팔조법으로 갈게요. 아래 내려가서. 팔조법은 지금 원래는 8가지의 법인데 우리는 지금 총 몇 개만 전해져 올까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4개. 3개. 1, 2, 3번밖에 없지. 동그라미 4 없지, 그지? 팔조법은 3개만 전해지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데 이건 뭘 중시한 걸까요? 생명. 그렇지. 첫 번째 빈칸은 생명을 중시했다. 생명 중시. 두 번째는요.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 곡식이란 말이 있어. 농업사회. 그렇지. 농업사회에다가 그리고 뭔가를 갚는다. 갚는다는 건 자기만의 자기께 그렇지. 그래서 사유재산이 인정된 사회예요. 사유재산이 뭔 소린지 모르는 애들은 개인적인 소유의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둑질하는 사람은 노비로 삼는다. 일단 도둑질이라는 거 뭔가 훔치는 거지. 이것도 자기께 있어야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뭐가 인정된 사회냐면 사유재산이 성립된 사회고, 노비라는 게 있으면 이거는 뭐가 그렇지. 신분 또는 뭐 계급, 신분사회, 계급사회 뭐 이런 거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너희 학교에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설명을 쫙 그냥 사료를 네모 속에 이렇게 보기 해가지고 지금 설명한 것처럼 뭐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뭔가 그런 거 쓰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우리가 정리한 거 있잖아. 생명을 중시했다.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럼 요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성립이라는 걸 할 거예요. 여기 지금 쌤이 지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대충 그릴게요. 여기 지금 번호가 너희 프린트 보면 1, 2, 3, 4, 5, 6, 7 요렇게 되어 있지? 요거 순서대로 외울 거예요. 일단 잠깐 이제 고개 들어봐봐. 1, 2, 3, 4, 5, 6, 7인데 이건 한 대 묶어서 배울 거거든? 이거는 일단 암기 먼저 해야 돼. 위치부터 암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시험에 쌤처럼 번호가 그냥 나와. 나라 이름이 안 나와요. 나라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위치와 나라 이름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외워야 돼.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요. 앞 글자만 따서 외울 거예요. 첫 번째는 부예요. 부요. 그렇지. 아직 쓰지 마요. 두 번째는 고예요. 고구려. 세 번째는 옥이에요. 옥죠. 네 번째는 동이에요. 동예. 3개 묶어서 삼한이에요. 그래서 앞 글자 따서 부고 옥동삼 이렇게 외울 거예요. 부고 옥동삼. 원래는 근데 3이 아니라 예전에는 지금은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냥 삼한으로 배우는데 여기는 원래 마한 5번이 마한이고 6번이 변한이고 7번이 진한이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쌤이 다 외우라고 시켰어요. 부고 옥동 마변진 이렇게. 근데 너희는 마변진까지 몰라도 되고 퉁 해서 그냥 삼한이라고 암기하면 됩니다. 다시 이거 외워야 됩니다. 처음이 부가 뭐라고요? 부여겠지. 그렇지. 이제 써봐. 프린트에 동그라미 1번에 화살표 슉 빼서 동그라미 슉 되어 있죠. 거기다 부여 쓰는 거예요. 부여. 2번 프린트 따라가서 2번에 동그라미 있는 거에다가 고구려. 그렇지. 고구려 쓰면 됩니다. 고구려. 3번 동그라미 화살표 뭐 쓰면 돼요? 옥저. 그렇지. 4번 동그라미 화살표는 동예. 그 다음에 거기 한 대 동그라미 6번으로 빠져있는 거 삼한. 그래서 부고 옥동삼 일단 무조건 외워야 돼요. 부고 옥동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여부터 배워볼게요. 부여는 쌤이 지금 지도를 짜그라뜨려서 너무 작은 나라 같은데 원래 엄청 북쪽에 엄청 큰 중국 대륙에 있는 하얼빈 막 이런 데 있는 나라예요. 땅이 엄청 넓고 되게 평야가 많았대. 그리고 풀이 많아서 풀밭인 거야. 풀밭에다가 뭘 풀어놓고 키웠을까? 동물. 그거 동물을 키우는 거를 무슨 축이라고 하는데? 목축. 그렇지. 목축을 했고 또 얘네는 풀밭이 넓고 평야가 있어서 농사를 지었어요. 첫 번째 빈칸에는 농경과
그렇지. 목축을 했다라고 쓰면 됩니다. 농경과 목축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슨 색깔의 옷을 즐겨 입었냐면 흰 옷을. 너희 우리나라 그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조상님들 보면 맨날 흰 옷 입고 있지. 사약 먹을 때 처먹을 때도 흰 옷 입고 처먹잖아. 흰 옷을 좋아했대요. 근데 그 전통이 여기서 나온 거 같아. 부여에서 나온 거야. 세 번째는 얘네 좀 이거 불쌍한 거야. 왕이 죽으면요. 살아 있는데도 같이 생매장을 당해요. 노비면은 왕의 그 신하들이면은 이거를 순장이라고 해요. 순장. 쌤은 옆으로 쓸 거니까 너희는 거기 빈칸을 순서대로 채우면 됩니다. 쌤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막 살아 있는데도 그냥 왕이 뒤지잖아. 그 같이 대지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안 죽었으면 좋겠어, 그치? 그래서 엄청 막 잘 모시고 막 그렇게 했겠지. 그 당시에는 노비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대요. 그 다음에 하늘의 제천 행사라고 있잖아. 이거는 하늘에다 제사 지내는 건데요. 이건 빨간 펜을 좀 들어주시고. 이게 이제 헷갈릴 거야. 이게 여러 개가 있거든. 일단 부여에서는 제천 행사가 영고예요. 영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요. 뭘 제사 지낼까? 얘네는 그럼. 뭐 해달라고? 잘 살게. 또 잘 먹고 잘 살게. 배 터지게 해달라.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제사를 비 오게 해달라. 이런 것도 빌었대요. 그런 행사를 제천 행사라고 하고 얘네 이름은 영고인 거야. 그게 제천 행사 이름이.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빈칸이요. 연맹왕국 해가지고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어쩌고 있지. 이거는 일단 선생님은 살짝 설명해 주세요. 너희는 쓰지 마. 일단 칠판 보세요. 이건 뭐냐면 이 부여라는 나라가 만약에 이 동그라미라고 하면 이 나라가 총 1, 2, 3, 4, 5 이렇게 5개의 마을로 찢어져 있었대요. 근데 그 마을을 다스리는 신하들이 또 각각 5명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 이름이 마가고 우가고 저가고 구가고 여기 이제 왕이 다스리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마 이거 한자로 무슨 마일까? 너희가 아는 거. 말마. 그렇지. 우는 소우 맞아. 저하고 구는 잘 모르겠지. 구는 뭘까요? 개구자가 있어. 개. 저는요 돼지죠. 그렇지, 돼지죠. 그래서 이거 이름이 다 가축 이름이잖아. 그치? 그래서 신하들 이름이 가축 이름인 거야. 야 마가 일로 와봐. 이러면 얘는 자기 신하 이름이 말인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럼 왜 신하들 이름에다가 가축 이름을 지었을까요? 거기에 그 동물들이 많으니까. 그래, 아까 목축했다고 했잖아요. 그냥 이거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많으니까 그냥 야 너는 너희 동네 말 많으니까 말 뭐 이렇게 부른 거지. 요렇게 4개로 봐. 하나 둘 셋 4개는 신하가 다스리고 가운데는 왕이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4개가 신하로 다스린 거지. 그치? 이걸 사출도라고 합니다. 이제 빈칸 쓰면 됩니다. 맨 뒤에 빈칸에 사출도는 쌤이 써놨으니까 너희는 사출만 쓰면 되겠죠. 자, 쌤이 이렇게 쭉 부여는 정리했는데 너희 느낌으로 당연히 부여에서는 빨간색이 제일 중요하겠죠. 저게 무슨 행사였지? 영고 그게 무슨 행사였지? 제천 행사지, 제천 행사.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너희가 찍어봐 이제. 두 번째로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출도 또 다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순장. 순장이 약간 두 번째 넘버 2 정도가 되거든요. 순장에다가도 한 번 더 따로 체크 좀 해놓고요. 넘버 3 정도가 사출도 정도 됩니다. 요런 단어를 키워드를 삼아서 요런 단어가 나오면 싹 다 무슨 나라? 부여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고구려로 가자. 고구려는요 얘들아, 고구려 혹시 누가 세웠는지 압니까? 주몽. 활 잘 쏜다는 애 있잖아. 혹시 주몽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알아요? 부여에서 왔어. 백제는 고구려가 세운 거고 부여에서 얘가 이제 주몽 스토리 알지 너희? 네. 그 뭐 원래는 뭐 막내 아들인데 뭐 엄청 재능이 뛰어나갖고 뭐 날아다니는 뭐 파리도 쏘고 이래가지고 막 형들이 막 질투해가지고 막 자 얘를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야 너는 도망가라 해가지고 막 뛰어서 도망갔는데 가다가 이제 길이 막혔잖아. 강이 막 보였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갑자기 막 강바닥에서 막 거북이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막 그런 스토리 알죠? 그 도망친 나라가 부여예요. 부여에서 도망을 친 거야. 그래서 내려온 거지. 세운 나라가 고구려인 거야.
그래서 위치상 부여가 위쪽에 있고 고구려가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겠지? 그럼 고구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고구려는요, 2번 쪽으로 가야 돼요. 2번에 설명 보면 뭐 활도 잘 쏘고 말타기 잘했다고 나와 있죠? 이건 너희가 알 테고, 제천행사 바로 나오죠? 빨간색 들고. 고구려의 제천행사는 동맹입니다. 동맹. 그리고 짜증 나는 거야. 이제 너희가 슬슬 그냥 제천행사 똑같이 하면 되지. 여기는 이거고 여기는 여기고 막 이렇잖아. 그 다 외워야 된단 말이야. 어쩔 수가 없어요. 동맹이에요. 제천행사. 그 다음 세 번째. 얘네 특이한 제도가 있죠. 이거 배운 애들 기억날 텐데요. 둘이 결혼을 할 때 신랑이 먼저 신부 집에 가서 조금 살아요. 한 2, 3년을 산대요. 그래서 신부집 뒤에다가 작은 집을 하나 지어. 지들끼리 사는 집을 지어. 거기서 살아요. 살면서 여자 집에서 일도 해주고 막 이런 거 막 도와주다가 애가 딱 태어나. 애 새끼가 딱 태어나면 그때 이제 인사드리고 자기 집 가서 살아요. 신랑 집 가서 사는 제도가 있어요. 요 제도를 서옥제, 이것도 빨간색으로 쓸게요. 요 제도를 서옥제라고 합니다. 서옥제는요, 이게 한자로 무슨 옥자냐면요, 집, 가옥 할 때 옥이야. 그래서 단어를 딱 보고, 이거 집과 관련된 거야.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서옥제는 고구려 거는 누가 누구 집 가서 사는 거라고요? 신랑이 신부 집. 그거는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거야. 그러면 이건 참고로 하나만 얘기해보자. 왜 그러면 그 짓을 했을까요? 쓸데없이. 왜 남자가 여자 집 가서 2, 3년을 살아줬을까? 뭐 때문에? 뭐 때문일까? 막 대답하는 애들이 있어. 노동력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는 노동력이 중요했는데 여자가 갑자기 시집 간다고 나가버리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일을 좀 도와줬대요. 그래서 서옥제나가 살짝 안 중요한 색으로 살짝 너희도 하나만 써놓으면 노동력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 써두면 됩니다. 됐어. 고구려는 요거 2개만 외워도 거의 시험 문제 끝나요. 주로 서옥제 많이 나옵니다. 서옥제 많이 나오고 동맹도 가끔 나오니까 요거 2개만 외우면 고구려는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옥동으로 갈게요. 옥저하고 동에는 쌤이 거기 프린트 보면 2개를 동시에 요렇게 묶어놓은 거 보이죠? 보입니까? 보이지? 거기 2개 묶어가지고 무슨 장 써놨어요? 군장. 야 쓰지마 너희. 군장이 뭐였더라?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이지. 근데 군장하고 얘들아 왕 중에서 누가 더 힘이 파워가 셀까요? 왕이 세지. 근데 이 4번에는 왕이라는 게 없죠. 쌤이 군장이라고 써놨죠. 얘네는 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얘네는 왕이 없고 군장만 있었어요. 그럼 이 나라는 발전한 나라예요? 안 발전한 나라예요? 아직 덜 발전한 나라야. 왕권이 약했단 말이야. 왕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마을 짱들만 있는 거야. 마을 짱들만 있고 그 마을 짱들의 이름을 쌤이 거기 빈칸 이응, 기읒, 시읒, 리읒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지, 그치? 거기다 써볼게요. 얘네 군장의 이름은 읍군, 이응, 기억 거기 있을 거야. 군장 거기 밑에 읍군이랑 삼로라고 불립니다. 얘네 군장의 이름 이상하지? 시험에 잘 나올까요? 안 나와. 잘 안 나와. 그냥 지문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 이런 말이 딱 나오면 얘네 뭔가 좀 촌스럽고 뭔가 이상하네. 왕이 아닌 것 같아.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야. 군장 국가인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옥저 할게요. 오늘은 좀 계속 빠르게 할 거니까 계속 집중해야 돼요. 그치? 읍군 할게요. 옥저부터 할게요. 옥저는요, 아까 고구려와 같은 그런 혼인 제도가 있는데 옥저는 반대야.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살아요. 이런 거를 무슨 제도라고 하냐면 아는 사람 있나? 민으로 시작해요. 그렇지.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어요. 민며느리제. 못 쓰겠네. 민며느리제.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 똑같아. 이유는 노동력 때문이거든. 근데 어쨌든 이건 여자가 남자 집 가서 사는 거고요. 또 얘네는 죽으면은요, 만약에 아빠가 먼저 돌아가셨어. 그리고 나서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근처에다 묻어요. 같이 이렇게 모여갖고 같이 다 묻는 거야. 그런 거를 가족 공동묘라고 합니다.
가족 공동묘. 이것도 빨간색으로 일단 쓸게요. 근데 사실은 옥저는요, 민며느리제만 알면 끝나요. 옥저는 민며느리제만 거의 나오니까 조금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예로 갈게요. 동예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나라인데 뭐가 특이하냐면 얘네는 잠깐만 이렇게 써놓고, 동예는요 얘들아, 예전에는 마을에 경계로 뭐 철조망이나 이런 걸 세웠을까? 안 세운단 말이야. 그치? 예를 들어 요까지가 우리 마을이야, 그냥 그렇게 인식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철조망 세우거나 막 총 쏘고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서로 경계는 있어요. 요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근데 그 경계를 동예라는 나라가 제일 철저하게 지켰대. 예를 들어 요까지가 우리 마을인데 얘가 다른 마을에 침범했어. 다른 마을에 있는 사과를 따먹은 거야. 그럼 얘는 엄청 뒤지게 혼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첫 번째 빈칸이에요. 책화라고 합니다. 첫 번째 빈칸에 책화를 쓰면 돼요. 책화. 다른 마을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게 서로 그냥 암묵적인 약속을 하는 거야. 그게 책화예요. 뭐 경계 이런 게 아닌 거야. 그냥 약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결혼을 할 때는 이제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는 얘들아, 그 당시에는 다 친척지간이야. 혈연관계야. 삼촌, 뭐 조카 이렇게 같이 살아요. 이모, 뭐 고모 이렇게. 근데 그런 같이 그런 친척들끼리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유전병이 생기고 막 그런다는 거 들어봤어 혹시? 일찍 뒤진다 그러고 막 그런 거 들어봤지. 그래서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결혼 못하게 했어요. 다른 마을 사람과 결혼을 하게 했거든. 그게 바로 족외혼이에요. 가족 말고 결혼해야 돼요. 족외혼. 두 번째 빈칸. 그 다음에 세 번째 빈칸이 또 제천행사 나오잖아. 그럼 빨간색이겠죠. 얘네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를 무천이라고 했어요. 무천. 자, 이쯤 되면 이제 너희가 빡치기 시작해요. 아, 쌤, 못 외워요. 나는 이 제천행사 못 외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뒤질 것 같아요. 막 이러잖아. 그치? 그럼 나는 항상 선생님은 다른 방법이 없어. 나도 똑같아. 나도 예전에 못 외웠어요. 외우는 방법은 선생님은 앞글자 따서 그냥 부영은 그걸로 외웠어. 그 왜 영화배우 중에 엄청 귀여운 이보영? 박보영 있잖아. 보영이자 부영이 아니지 사실. 근데 그냥 그걸 떠올리면서 보영 부영 이렇게 해서 외웠어. 그냥 내 방식이 암기가 안 돼가지고 앞글자만 따서 부여는 영고 그냥 이렇게. 고구려는 그럼 마찬가지로 뭘까? 고구려는 동맹이지. 고동. 너희 그 소라 고동 할 때 그런 거 알아? 빼먹는 거? 해산물 중에 고동이 있어요. 그렇게 외웠어. 고동 이렇게 외웠어. 마지막에 제일 외우기 쉬워요. 동예는요, 동무지. 북한에서는 동무 막 이러잖아. 그치? 석현동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동무 이렇게 외웠어요. 앞글자만 따서 너희도 외우는 게 제일 좋고, 내가 뇌 용량이 좀 괜찮아요. 쌤, 저는 뇌 용량이 뭐 1TB 이상입니다. 그럼 다 외우세요. 다 외워야 돼요, 일단은. 근데 기본적으로 빨간색은 다 알아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마지막 사만으로 가자. 사만은 덜 중요하니까 조금 끊어서 했어요. 사만 첫 번째. 사만은 무슨 분리 사회래요, 프린트에? 그럼 이건 뭔 소리야?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제사장을 정치적 지배자 군장이라고 나와 있죠. 프린트 보면. 근데 제사장 이름은 안 나와 있지. 빈칸 뚫려 있죠. 제사장 이름 이제 써야 돼요. 제사장은 천군이라고 합니다. 천군. 뭔가 덥나 보다. 그치? 천군이고 얘가 사는 마을을 소도라고 합니다. 소도. 거기 아래 아래 따옴표 있는 소도라고 합니다. 근데 소도를 구분하는 어떤 물건이 있대. 너희 학교에서 배웠을 거야. 소대라고 해갖고. 그치? 나무 꼭대기에 모르겠다. 새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부터 소도구나 이렇게 구분을 했대요. 여기에 다 제사장이 사는데 너희 그것도 배웠지? 여기는 함부로 뭐 이런 잘못된 어떤 법이나 이런 거 집행을 하지 않아서 욜로 만약에 뭐 좀 잘못한 사람, 뭐 범죄자가 도망을 가면 처벌을 못 했대요. 아, 그런 건 안 배웠구나. 아무튼 뭐 이게 있어요. 이게 소대고 소대가 있으면 소도예요. 그죠? 요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
마지막에 3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게 많이 수출됐대요. 얘네 뭐가 많이 수출됐냐면요. 철이 많이 수출됐어요. 철. 자, 여러 나라 성립 굉장히 많았는데요. 암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넘기자. 그 다음에 보면 토할 것 같은 고구려와 백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미쳐버리겠지?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요. 사실은요. 거의 너희 교과서에 있는 걸 싹 다 쓴 거야. 싹 다 쓴 거야. 내가 최대한. 근데 학교 시험에는 싹 다 나오지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몇 개만 배울 거야. 첫 번째는 일단 고구려에서는 선생님 프린트 계속 봐. 책 여기 볼 필요 없어요. 프린트 계속 봐봐. 고구려는 쌤이 앞글자를 동글동글 동그라미 해놨죠. 그치? 일단 고구려 왕의 순서인데 태, 고, 미, 고, 소, 광, 장 여기 동그라미 해놨지. 그죠? 이게 일단 순서예요. 사실은 중간중간에 왕이 더 있어. 왕이 더 있는데 교과서에 없어. 그래서 다 뺀 거고 교과서에 있는 앙등만 일단 쓴 거예요. 태고미고소. 태고미고소의 광장 이 순서예요. 태고미고소 광장. 근데 이런 애들도 시험에 다 나오지 않아. 그러면 이제 나오는 애들만 체크해 볼게요. 이제 펜 들고 빨간 펜 들었어요. 나오는 애들만 체크할게요. 태조왕에다가 체크 별표 하나 하고 나 덥다. 고국천왕에도 별표 하나 하고 소수리망에 별표 하나 광개토대왕 별표 장수왕 별표 다시 태조왕 고국천왕 소수리망 광개토대왕 장수왕 근데 여기서 별표를 할 게 더 있어. 고국천왕은 별표를 하나 더 할게요. 별표 2개예요. 고국천왕은 별표 2개. 소수리망은 별표 5개.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내가 해마다 소수리망 나온다고 하면서 내 손목 걸고 막 그랬는데 안 나온 적이 없어. 진짜 항상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은 별표 3개 그냥 3개. 광개토대왕이 나오거나 장수왕이 나오거나 둘 다 나오거나 하는데 일단은 핵심은 소수리망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시험에. 일단은. 그럼 우리가 나오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볼게요. 제일 처음에 일단 제일 처음 빈칸부터 채워보자. 자, 고구려는 아까 너희가 대답한 거예요. 제일 처음 빈칸이에요. 고구려. 누가 건국했더라? 아니 고구려. 활 잘 쏜 주몽 그래. 아니야 당군 아니야. 주몽이 건국했어요. 주몽이 건국했는데 얘가 수도를 옮겼다네요.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써보자. 얘는 수도를 졸본이라는 곳에서 국내성이라는 곳으로 도읍지를 옮깁니다. 그냥 참고로 하면 이건 뭐냐면 만약에 지도를 대충 그릴게요. 대충 그리면 졸본은 저 위에 있고 국내성은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그냥 그 정도야. 그 정도.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태조왕 갈게요. 태조왕은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냥 빈칸만 채우다시피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요 옥저라는 나라를 정복해요. 옥저 아까 기억나지? 방금 했던 나라 그 아래쪽 나라 먹어요. 얘가 먹어요. 두 번째는 요동이라는 곳을 진출하려고 했어요. 요동이 어디냐면 여기 우리나라하고 중국 사이에 무슨 반도가 띡 하나 튀어나온 반도가 있고 여기 강이 하나가 있어요. 이 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요동이고 왼쪽이 요서거든요. 여기로 가려고 했다는 거야. 그냥 참고로. 잘 몰라도 돼요. 절로 갈라 했구나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는 게루부 고씨가 왕위 세습을 했대요. 이것도 몰라도 돼요. 이 고구려의 마을 중에서 게루부라는 마을이 있어. 그 마을에서 왕을 세습했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게요. 몰라도 돼요. 그 다음 고국천왕 갈게요. 고국천왕은 아까 별표 몇 개짜리? 이거는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왜냐면 고국천왕은 아까 쌤이 마을이 5개라고 했잖아. 그치? 그 마을을 조금 제도를 바꿔요. 그래서 원래는 거기 프린트 이제 보세요. 프린트 보세요. 원래는 부족적인 오부였는데 그거를 뭘로 바꾸냐면 행정적 오부로 바꿉니다. 써놓으세요. 빈칸에 행정적 오부. 이건 그냥 참고 설명하면 뭐냐면 부족적 오부는 뭐냐면 그냥 그 전통적인 거야. 친척들끼리 사는 거야.
여기는 뭐 장이 나면 장씨 마을이 살고 막 그런 거죠. 여기 허씨 마을이 살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지들끼리 핏줄끼리 사는 건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서로 너무 많이 싸우는 거야. 장씨랑 허씨 뭐 예를 들어 맨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맨날 싸우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명씩 뽑아. 장씨에서 한 명 뽑고 저희 김고은 김씨에서 한 명 뽑고 허씨 뽑고 문씨 뽑고 이래가지고 새로 마을을 만들어줬어. 그런 걸 행정적 오부라고 합니다. 느낌이 와요? 그러면 봐봐. 너희가 이제 대답해봐 얘들아. 부족적 오부일 때랑 행정적 오부일 때랑 왕권은 언제가 더 높아졌을까? 그렇지. 왕이 지 마음대로 살라고 했는데 아무도 대들지 않아. 알겠습니다 하고 사는 거야. 그럼 이때는 뭐가 높아진 거냐면 하나 써놓으세요. 추가로 써놓으세요. 뭐가 높아진 거냐면 왕권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어. 요걸 통해서 행정적 오부를 통해서 왕권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거야. 왕권을 높였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가 또 있어. 그 아랫줄에 보면 왕위에 부자 상속, 이제 빈칸에 부자를 쓰면 됩니다. 이 부자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니죠. 아빠랑 아들인 거지, 그치? 그래서 아빠가 왕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왕권이 강한 거야. 그럼 예전에는 자기 아들한테 안 주고 누구한테 왕위를 줬을까? 잘하는 애. 동생한테 줬어. 내가 첫째야. 내가 첫째면 내 동생한테 왕위를 주는 거야. 근데 내 동생한테 이제 주지 않고 자기 아들한테, 자기 핏줄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한 거지. 알겠죠? 그래서 고국천왕은 너희가 느낌을 뭐라 가져야 되냐면 왕권을 강하게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고국원왕 패스, 미천왕 패스하고 아까 엄청 중요하고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했던 그 사람 무슨 왕이에요? 이 사람은 오늘 반드시 빠짐없이 다 기억해야 되는 왕이에요. 소순이 왕 때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 본격적으로 이것저것을 엄청 마련했던 사람이에요. 왕권이 엄청 높아졌거든. 첫 번째는 종교로서 불교를 수용합니다. 불교 수용. 두 번째는 학교를 하나 세우는데요. 그렇지. 태학을 세워요. 태학이라는 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법을 만들어요. 그 당시 법이라고 하지 않고 율령이라고 합니다. 엄청 중요해. 이거는요, 서술형으로 해마다 빠짐없이 나왔어요. 또는 객관식에도 나왔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빠짐없이. 그럼 너희가 자, 느낌 가져보자. 불교를 받아들인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처님 믿게 한 거, 그래. 근데 왜 그게 왕권 강화, 그래. 근데 왜 그게 부처님인데 왜 왕권과 연계가 될까요? 다른 데서도 자기가 자기를 부처님이라고 애들한테 얘기한 거. 나를 부처라고 생각해라. 내가 곧 부처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정신교육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 강화 관련이 있어요. 태학은 학교잖아. 그럼 이것도 뭐가 관련이 있을까? 왕권과? 학교를 세우면 뭐가 좋을까요? 배워. 애들이 똑똑해져. 그치? 그리고 걔네를 막 계속 가르치면 얘네한테 계속 유교적인 이념을 가르치는 거야. 왕한테 충성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뭐 이런 거. 의리를 지켜라. 이런 걸 계속 가르치면 얘네가 세뇌되겠지. 그래서 왕권이 강해지는 거예요. 율령은 느낌 알겠죠? 당연히 법이니까 왕권 강한 거야. 이거 엄청 중요하니까 반드시 오늘 까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개토대왕 가자. 너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알 거예요. 광개토대왕은 첫 번째, 이건 잘 몰라도 되는데 그냥 써보면요.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공격했대요. 그래서 어디를 차지하냐면 빈칸에 한강 이북을 차지합니다. 한강 이북을 차지해요. 한강 북쪽을 차지합니다. 광개토대왕. 두 번째, 요거는 빨간색은 아니고 그냥 살짝만 중요하니까 선생님은 파란색으로 쓸 건데요. 신라에 침입한 외놈들을 격퇴시켜줘요. 다시 신라에 침입한 외놈들, 빈칸에 외를 써야 돼요. 외가 어느 나라야? 일본이에요. 일본 중국 아니에요? 이렇게 있으면 지금 고구려가 광개토대왕 때 뭐 한 이 정도 있었다고 하자. 그러면 신라가 뭐 한 가야 있으니까 이 정도 있었다고 하자. 신라 너무 크네. 신라가 이 정도 있었으면 일본이 여기 있잖아요. 외놈들이 이렇게 쳐들어온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신라는 힘이 안 셌어요. 약해. 그러니까 얘네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근데 그 당시 넘버원이 광개토대왕이었던 거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오케이 도와줄게. 대신에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도와줘요. 그래서 원군이 막 몇만 명이 와가지고 바로 다 쳐부쉈대. 막 해가지고 외놈들이 다 간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광개토대왕이 요구하겠지. 내 말 잘 들어 이랬으니까 그치? 그래서 신라를 거의 간접 지배를 했대요. 간접 지배. 그 증거물이 있어. 책에서 학교에서 배웠을 수도 있어. 그릇이 하나 있는데요. 그릇이 신라 땅에서 출토된 그릇인데 밑바닥에 광개토대왕 이름이 쓰여 있었대. 호태왕 어쩌고 저쩌고 뭐 광개토 어쩌고. 그러니까 신라 땅에서 광개토대왕이 있다는 게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구한 거야 역사학자들이. 이게 뭐지? 또 연구했더니 아 여기 고구려권에 여기 왜 있지? 연구했더니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던 거야. 간접 지배를 했던 증거예요. 그 그릇의 이름이 뭘까요? 너희 기준으로 광개토대왕 맨 마지막 빈칸 봐봐. 맨 마지막 빈칸에 보면 무슨 그릇 출토 이런 말 있죠? 거기다 써야 돼요. 호우명 그릇이야. 호우명 그릇. 호우명 그릇. 이게 이제 광개토대왕 이름이 쓰여진 그릇이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왜 아래쪽에 하나 써야겠죠? 빈칸 프린트 보면 신라에 대한 뭐가 확대됐냐면 영향력이 확대됩니다. 신라에 대한 빈칸 영향력이 확대됐어요.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선생님 다시 검정색으로 바꿔서 광개토대왕 때 무슨 지역을 확보하냐면요. 요동 지역을 확보하고요. 근데 너희가 이런 생각 드는 애들 있어야 돼. 근데 왜 계속 고구려는 요동, 아까 위쪽에서도 뭐 요동 나왔잖아. 여기도 요동이죠. 왜 요동을 가려고 할까요? 이거 궁금해야 돼. 안 궁금하겠지만 궁금해야 돼. 왜 요동을 가려고 할까요? 이거는 요동에 철이 철이 많았어요. 철이 많아서 그 당시에는 철이 많은 나라가 강대국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돈이 많은 나라니까 외화가 많은 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철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 싸움을 잘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연호라는 걸 쓰는데요. 이때 연호가 영락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혹시 연호가 뭔지 아는 사람? 연호는 그 해를 부르는 닉네임 같은 거야. 예를 들어 우린 지금 뭐 2019년 그림키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왕이 자기가 집권을 했어. 그러면 그 해를 뭔가 지가 부르고 싶은 걸로 부르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 2019년에 내가 그 당시 왕이 됐어. 그럼 내가 부르고 싶은 걸로 그 해를 부르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당시 광개토대왕은 영락 1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영락이 한자예요. 영이 영원할 영자고 낙은 즐거울 낙자야. 영원히 즐겁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안 중요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예요. 광개토대왕 끝. 장수왕으로 가자. 엄마야 왜 이래? 장수왕은 너희도 좀 사전 지식이 있는 애들 알지만 누구의 아들이죠? 광개토대왕 아들이지? 근데 왜 이름이 장수왕일까요? 오래 살았대. 몇 살까지 살았게? 60몇까지 살았어. 그 당시 60몇. 야 지금의 우리가 평균 수명 몇 살이라 그래요? 100살이라 그러잖아 보통. 지금은 그렇게 올라갔대요. 너희가 쌤 나이 되잖아. 쌤 나이보다 좀 더 되잖아. 그럼 평균 수명이 120살 뭐 이렇게 가기도 할 거래 이제는. 근데 이 당시에 60살이면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 몇 살이었대. 40대 초반. 훨씬 많이 산 거야. 지금 100살이면 120살까지 산 그런 느낌이 엄청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장수왕인 거야.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근데 장수왕 하면 너희가 이제 초등학교 때도 배웠겠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남쪽으로 내려온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빈칸에 쓰면 됩니다. 남진정책 되어 있죠. 거기에 수도를 엄마야 왜 이래? 국내성에서 그렇지 평양으로 이동합니다. 평양으로. 지금은 우리가 평양이 되게 멀게 느껴지지만 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내려온 거예요. 느낌적으로 고구려에서는. 두 번째, 얘네가 이제 이거는 너희 그릴 필요 없어요. 잠깐 칠판 보세요. 지금 막 이제 집중력 슬슬 잃어가지요. 막 미치겠죠. 네, 대충 그릴게요. 너무 이상하게 그렸네. 너무 이상한 우리나라가 아닌데. 얘가 내려와서 이제 평양으로 이쯤에 평양이 있다. 이쯤에 없는데. 이쯤에 평양이 있다고 하면 어쨌든 내려왔어. 그래서 압박을 해가지고 땅을 뭐 이 정도 차지했거든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백제랑 이쪽에 백제가 있죠. 오케이. 여기 이제 신라가 있죠.
가야는 이쯤 되면 이제 슬슬 없어진다고 치고 가야도 쓸게요. 그러면 얘 백제와 신라는 위기의식이 느껴지겠지. 너무 무섭겠지. 그래서 둘이서 손을 확 잡죠. 이걸 무슨 동맹이라고 하더라? 맞아, 나제동. 왜 나제동맹? 신라의 라를 따고 백제의 제를 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칸 거기 아래쪽에 이제 쓰면 됩니다. 무슨 동맹 쓰면 되냐면 나제동맹. 지금 다 녹화하고 있으니까 뭐 다시 들어도 되고 나중에. 근데 일단은 처음 설명할 때 집중을 잘 해야 돼요. 나제동맹.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왕은 계속 쳐 내려가요. 백제를 쳐버려요. 그래서 백제에서 백제 마한 지역을 차지합니다. 마한을 차지했다. 그러고 나서 얘가 너무 이제 자뻑이 생기는 거야. 내가 너무 멋있는 거지, 장수왕이 생각했을 때. 자기 스스로를 태왕이라고 부릅니다. 태왕. 태는 클 태자거든. 나 엄청 큰 왕이다. 내가 짱이야. 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장수왕 오른쪽에 쌤이 비석 1번, 2번 이렇게 써놓은 거 있지, 그치? 그 중에서 2번이 더 중요하니까 2번에다가 너희도 빨간 펜 드시고 요것만 하고 시작. 빨간 펜 드시고 2번에 별표도 한 2개 해놓으세요. 이 비석은 장수왕이 한강을 차지한 기념으로 만든 비석입니다. 이 비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비석의 이름은 중으로 시작합니다. 모르겠지. 중원고구려비예요. 중원고구려비. 써놓으세요. 2번에 먼저 쓰면 돼요. 2번에다가 중원고구려비. 중원이 왜 중원이냐면 너희가 중 중에 알고 있는 한자 뭐가 있지? 가운데 중. 맞아. 가운데에다가 우리 저기 쌤 저기 지도 이상하게 그린 지도 살짝 보면 이쯤에다가 잠깐만. 이쯤에다가 비석 하나 딱 박았어요. 저희 비석이라고 하면 저희가 충주라고 충청도 우리나라 거의 한가운데가 충주라는 도시가 있대. 거기 비석을 빡 박은 거야. 상징적 의미가 있지. 내가 여기 다 쳐먹었어 이러는 건 거야. 가운데 빡 박은 거야. 그래서 이게 가운데 중자를 쓰고 평원, 평야할 때 원자를 써서 중원고구려비라고 해요. 여기 남한강이 흐르거든. 너희 한강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죠? 서울에만 있는지 알았지? 네, 한강이 내가 그냥 대충 그리면 한강이 뭐 이렇게 해서 발원지가 저기 왜 북한강 이렇게 있고 남한강 이렇게 있고 합쳐지거든요.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 남한강 유역이에요, 여기가. 남한강 유역을 차지한 거예요. 중원고구려비야. 두 번째는 덜 중요한 거예요. 얘가 지네 아빠 비석 하나 세워줍니다. 그렇지. 광개토 대왕릉비. 광개토 대왕릉비. 예전에 한번 그런 논란이 있었어. 어떤 인간 강사 선생님이 광개토 대왕릉비를 광개토 대왕이 세웠다고 해가지고 엄청 논란이 된 적이 있어. 무식하다고. 지가 세운 게 아니라 지네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세워준 건데 이거 우리나라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어디 있게요?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잠깐만 뭐 대충 위치를 뭐 대충인데 나도 쌤도 안 가봤어. 가보고 싶은데 뭐 막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너무 지도 이상하게 그렸네. 뭐 이렇게 이쯤에 있대요. 광개토 대왕릉비가 엄청 크대.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막 엄청 큰 거야. 근데 중국에서 이 비석을 우리나라 사람이 구경을 못하게 한대요. 비석을 막아. 못 들어오게 하고. 왜 그럴까?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얘네가? 맞아. 얘네가 역사를 이건